자기소개 차원에서 제가 하는 영어 수련법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제 특히 영어 독서를 통해서 많이 수련 영어 공부를 좀 한다고나 할까 그런데요. 이제 일단 좀 유명한 베스트셀러가 나오게 되면 영어의 원서와 번역서를 이렇게 같이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뭐 호모 데우스면 데우스, 테드 강연이면 강연, 좀 이제 고전이 됐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또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유명한 그 존 그레이 박사의 그런 부부 생활에 관한 이야기, 고루고루 이렇게 그 상당히 거의 베스트셀러라 하면 대부분을 이렇게 구매를 해가지고요. 이렇게 자료를 확보한 다음에 제가 하는 방법은 빨록파 밑줄 영어를 대입을 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필사를 하면서 익히듯이 저는 그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에 원문 한 줄, 번역문 한 줄 이렇게 넣어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이런 문장은 이렇게 번역을 했구나 하면서 좀 그 책의 콘텐츠도 익히고 영어 원저자의 그 장문 내지 영문의 묘미 이런 것도 함께 살리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저도 강력히 추천하고자 하는 영어 독서법 아니면 영어 수련 방법입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Biologically speaking, if something bites you, it is more likely to be female. 생물학적으로 말해 뭔가가 당신을 물으면 그 놈은 필경 암놈일 가능성이 높다. 데스몬드 모리스가 말을 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던 generally speaking, strictly speaking 이런 개념의 분사구문인 거죠. 그래서 speak라는 동사에 ing가 붙었는데 이 문장은 전체적으로는 생긴 것이 speaking biologically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약간 도출을 해서 생물학적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부사어를 앞으로 더 내세운 데다가 이 분사구문 자체도 생긴 스타일은 동사에 ing가 붙은 현재 분사의 분사 스타일이지만 이 부분은 분사와는 다르게 부사로 용도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느 명사를 특정해서 형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는 아니고 부사로서 똑같은 분사이면서 형용사로 쓰이면 그냥 우리가 분사라 하고 부사 기능으로 쓰면 분사 구문이라 하고 원래의 원문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얘기하겠죠. If we speak biologically 이런 부사절을 불필요한 것들을 일반 주어 이런 건 다 생략해내고 이제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으면 이렇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biologically speaking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biology 생물학 biological 그러면 biologically speaking 생물학적으로 말하면 if something bites you 뭔가가 당신을 물으면 그쵸 여기 조건절 부사절이 하나 더 나온 상황에선 이렇게 부득이 더 컴팩트하게 해야지 if we speak biologically if something bites you 이렇게 하면은 문장이 좀 깔끔하지가 않죠. 이런 면에서도 그런 게 분사구문의 필요성, 불가피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바이트는 잘 안 보셨을 텐데 이제 개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물을 때, 물을 입으로 물을 때 하는 동사어 bites you 당신을 물으면
이런 경우는 이제 3인칭의 현재가 온 걸로 봐서 가정법이라기보다는 직설법으로 이제 보시는 게 낫겠고요. It is more likely, 훨씬 더 뭐뭐 할 것 같다 이런 얘기죠. To be female, 암컷일 것이 훨씬 더 그럴 것 같아 보인다, 그럴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It 가주어, to be female 이 부분이 진주어. 그래서 암놈일 거라는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것 같아 보인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like 동사에 ly가 붙어서 돼 있고요. 그래서 화자가 이 말을 한 취지는 좀 이렇게 암컷들이 공격적이다 하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아마 약간 제 느낌으로는 약간 여성 비하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쌈딱이라는 표현도 좀 그렇죠. 암탉, 싸움탉 막 이렇게 좀 언어의 세계에 남아 있는 그 양성 평등이 실현되지 않은 그런 개념들, 이 부분도 좀 그렇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유머 제추편에서 다루어 보고 있다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분사구문도 익숙하게 보시고, 조건의 부사절, 또 부정사 용법 보시고, 그래서 주인동사, 주절의 주인동사, 그 다음에 종속절 동사, 부정사, 분사, 이렇게 빨록파가 다 반영되어 있는 문장이라는 거 보시고요. 그래서 마무리합니다. Biologically speaking, if something bites you, it is more likely to be female.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놓고 넘어갈 것은, 보통 이제 like가 뭐뭐 같은 이렇게 해서 뭐 때로는 전치사, 때로는 접속사로 쓰이는데, 여기에 ly가 붙었다 해서 꼭 부사다 이렇게 보지는 마시고요. 비동사에 보어로서의 이제 형용사로 보셔서 뭔가 있음직한, 아니면 뭐뭐 할 것 같은 어떤 like의 연장선상에 있는 단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friend 같은 경우에 friendly 그러면 ly가 붙었다고 해서 부사어로 보지 마시고 친한, 친근한 이렇게 ly라는 전미어가 붙으면 모두 다 부사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Better to keep your mouth shut and appear stupid than to open it and remove all doubt. 입을 닫고 바보 같아 보이는 것이 입을 열어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것보다 낫다. 이런 문장인데, 지존 마크 트웨인께서 또 하신 말씀이네요. 그래서 여기서는 it is better 이렇게 해서 주어 동사를 생략한 특이한 문장 구조라고, 이제 이렇게 아포리즘 명언 하시는 분들 중엔 효과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장을 특별히 만들어 보는 경우도 있네요. 생략된 거지 주어 동사가 없다고는 보지 마시고요. 그래서 it is에서 가주어 it을 대신하는 게 to keep 이하 이런 명사적 부정사를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더 낫다. It is better to keep your mouth shut. 입을 닫은 채로 유지하면서, 여기서는 to가 같이 걸리니까 생략이 됐죠. 그래서 to appear stupid, 바보같이 보이는 것이, 여기서 shut은 그런 의미에서 과거 분사, 수동형으로 이렇게 보시면 좋죠. 그래서 입을 닫는 상태를 유지해서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뭐보다 낫다. than 이하. 그래서 to open it, 그 입을 열어서 all doubt, 모든 의심을 제거하는 것보다 더 낫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입 다물고 있으면 중간이나 간다 이런 말 보통 많이 하죠. 현대의 스피치 세계에서 받아들여지기 쉽지는 않지만 때로 그게 낫죠. 특히나 요즘같이 예능이 풍성한 시대에 입 닫고 있으면 자기 분량 전혀 안 나오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조화를 시켜야 할지는 여러분 스스로의 과제라고 보이고요. 이 부분에서 특히 이제 remove all doubt, 모든 의심을 제거한다 이 개념은 모든 내용들을 다 발설을 해서 명약 관하게 보인다는 의미도 있지만 때로 자신이 만약에 좀 어리숙한 사람이라면 어리숙하다는 저 사람은 어리숙한 거 아니야 하는 의심 자체도 제거를 해버린다. 진짜 바보였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자신의 부정적인 면까지 드러낼 수 있다는 차원에서 입을 닫고 있는 게 낫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콘텐츠가 풍부하고 메시지 많고 실제로 자기 안에 인문학으로 교양이 꽉 차 있는 분들이라면 굳이 유념하실 내용은 아니지만 아직은 스스로의 전력을 다 노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할 때 귀감이 되라고 또 트웨인 형님께서 또 이렇게 해놓으신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이리스의 잇 가주를 대신하는 이 to keep은 진주어 주어 자리에 가는 명사로서의 부정사고요. 부정사 두 개 동시에 걸릴 때는 이렇게 to keep, to appear 이렇게 안 하고 보통 생략을 합니다. 뒤쪽은. 그래서 전후 관계를 잘 보면서 찾아내셔야 하고요. 이 then은 뒤에 명사를 끄집어 오기도 하고 절을 끄집어 오는 접속사가 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명사적 구를 대신해주는 어쨌든 기능이 명사이기 때문에 then을 전치사로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open it은 이 마우스를 열어서 의심을 다 제거하는 것보다는 낫다 이런 얘기죠. 때로 입을 닫고 있는 게 필요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이 부분은 그런 의미도 있죠. 화난다고 화를 내는 것보다 꼭 참는다는 의미에서 샷, 더 마우스 샷 하는 게 때로 후회를 도모하는 데 더 좋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정답은 없습니다. Clever and attractive women do not want to vote. They are willing to let men govern as long as they govern men. 영리하고 매력적인 여성은 투표를 원하지 않는다. 그녀들은 남자를 지배하는 한 남성들이 정치하는 것을 내버려 두려 한다. 또 우리 명언계의 또 하나의 대선배이신 조지 버나드 쇼 선생님의 말씀인데요. Clever and attractive women. 영리하시고 매력적인 여성은 attract는 끌어들이다, 끌어당기다 이런 동사이고요. 그 유명한 론다 번의 비밀, 더 시크릿이라는 책에서 유명했던 게 The Law of Attraction, 끌어당김의 법칙으로 이제 많이 해설이 되어 있고, 사실 The Law of Attraction은 인력의 법칙인 거죠. 담기는 힘의 법칙. 그런데 이 우주의 모든 것에 인력이 있다는 의미는 만유인력의 법칙. 특히 지구에서 지구 중심으로 당겨질 때는 중력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비밀 더 시크릿에서 하는 얘기는 물리력으로만이 인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생각에도 인력이 작용한다. 그래서 자신이 뭔가 되고자 하는 생각을 하면 그 생각이 실현이라는 현실을 끌어당긴다 이런 얘기인데
절반만 맞는다고 봐야겠죠. 기회가 되면 명저 평론에서 그 부분은 다시 해설을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clever and attractive woman, women, 그런 여성은 does not want to vote. 투표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주인 동사 want 있고요. vote, 투표하다에 to가 붙은 want의 목적어로서의 명사적 부정사인 거죠. They are willing, 여성들은 willing, 뭐뭐 하고자 한다. will이라는 거는 원래 조동사로 쓰이죠. 그런데 ing가 붙어서 거의 동사의 분사형까지로 이제 발전을 하고 있죠. 기꺼이 뭐뭐 하려 한다. 의지를 진행형화 시켰다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willing to let mon, 이 사역동사 let이 to 부정사가 돼 있고요. 사역동사이다 보니까 뒤에 오는 지배하다 이런 동사는 원형 부정사로 쓰인 거죠. 남자가 지배하도록 허락하려는 데에 willing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부사적 부정사로 보이네요. 이렇게 남성들이 지배하는 걸 내버려 두는 데에 willing하다, 형용사 분사로서의 willing하다에 이 문장 내에서의 부사적 부정사로 보이고요. As long as they govern men, 자신들이 남성들을 지배하는 한, 남자들이 정치하는 거, 조금 어감상으로 뒤에 govern은 남자들을 자신들이 지배한다는 의미, 그다음에 man govern은 남자들이 그런 의미에서 세상을 정치로 다스리는 거, 그런 거를 내버려 둔다 이런 얘기죠. 요즘 시대와는 조금 맞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굳이 빗대어서 얘기하자면 힐러리 클린턴이라는 여성께서 남편 빌 클린턴을 지배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빌 클린턴이 정치하는 걸 내버려 두었다가 이래저래 뭐 루인스키 스캔들이나 뭐 안 좋아지니까 아예 이 부분을 폐기를 하고 자신이 직접 정치에 뛰어들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즘 같은 양성 평등의 시대에는 딱히 맞는 좋은 표현이라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평가의 의미로서 이 명언은 봐주시고요. 주인 동사 want, they 나와 있는 거 보시고, 종동사 내에 as long 뭐뭐 하는 그런 길이 동안은 그런 하는, 그런데 그 뒤에 as는 접속사로서 이 부사절을 끌고 오는 거죠. 그래서 종동사 govern 있고요. 부정사로서의 to vote, 그다음에 원형 부정사 govern 있는 거 보시고, to let 사역동사로서의 부사적 부정사 있는 거 보시고, willing이 현재 분사로서 형용사로 기능하면서 보어로 나타나고 있는 거. 이 요리사들이 뭐 양념으로서 소금 넣어요, 마늘 넣어요, 파 넣어요, 고춧가루 넣어요 하듯이 저도 재료로서 뭐 주어, 수어, 목적어, 보어, 부품으로서, 그 다음에 재료로서 명사, 뭐 동사, 형용, 주인 동사, 종동사, 뭐 형용사, 부사 늘 언급하고 있고요. 또 그 재료의 가공 기술로서의 뭐 명사적 부정사, 부사적 부정사, 목적 보어로 쓰인, 다시 말해 형용사로 쓰인 그 사역동사로서의 원형 부정사, 뭐 이렇게 계속 설명드리는 건 요리사가 자기 양념 뭐 넣어요 하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리사가 양념을 잘 쓰듯이 여러분들은 이러한 재료들을 잘 쓰시면 그게 영어 요리사로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함양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보시고요. 마무리합니다. Clever and attractive women do not want to vote. They are willing to let men govern as long as they govern men. 였습니다. Computers are like humans.
They do everything except think. 컴퓨터는 인간과 같아서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한다. 그렇죠. 약간 조롱 섞인 얘기죠. computers. 원래 동사 compute라는 계산하다라는 동사의 사람화가 아니고 여기서는 도구화된 어미 er이 붙은 거죠. 그래서 computers 복수까지 돼 있고요. 예전 컴퓨터가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산수, 계산을 좀 이렇게 전자화 시킨다는 의미였죠. 그래서 컴퓨터를 전산기 이렇게 많이 말을 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학의 학과 이름도 전산학과 막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컴퓨터의 기능이 좀 고도화되면서 단순히 산술의 전산 처리 개념을 넘어서서 이제 뭐 거의 바둑까지 두고 뭐 아니면 거의 인공지능, artificial intelligence 이런 인공지능까지 넘어가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컴퓨터라는 그런 계산기 개념을 넘어섰던 거죠. 실제로는 뭐 거의 가장 아날로그한 계산기 컴퓨터는 주산이었었죠. 그러다가 컴퓨터가 이제 전자 계산 쪽으로 넘어오면서 그렇게 쓰이긴 했는데 실제로는 이 컴퓨터의 중국어 번역인 전자뇌가 오히려 가장 적합한 번역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자 두뇌가 사실은 맞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두뇌, 브레인, 일렉트로닉 브레인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현재의 컴퓨터의 정확한 이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computers are like human.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형용사가 돼서 인간과 같은 상황이다. 이렇게 컴퓨터는 인간 같아진다, 같다 이렇게 아예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computers, they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한다. except think. 생각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한다. 보시면 except 전치사 다음에는 명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보셨을 때 왜 thinking으로 안 썼느냐 이렇게 보실 텐데 동사의 명사적 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 명언에도 많이 나오실 텐데 Computer is think everything electronically 이렇게 사실은 동사도 그 개념을 명사적으로 쓸 때는 부정사화 시키지 않고 동명사화 시키지 않고도 쓰는 예외가 있다는 거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생각하는 그것을 제어하고는 모든 것을 한다. 역시 좀 비꼬는 말이죠. 인간들의 가장 커다란 특징은 생각한다는 기능인데 생각하지 않는 인간이라는 거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렵죠.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볼 일이기는 해요. 일상생활에서 너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그거는 문제가 있다 싶으면서 또 삶의 중요한 부분이 어쩌면 쾌락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멍 때리는 거죠. 그렇죠? 멍 때리는 건 정말로 생각을 쉬게 해준다는 차원에서 꼭 그 생각이 없으면 문제지만 생각을 안 하거나 생각을 쉬게 하는 거 그 부분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합니다. Computers are like human. They do everything except think. Cars were in disguise of a sport. 카드 게임은 스포츠로 위장된 전쟁이다. 카지노 얘기겠죠. 그래서 cards는 card games 겠죠. are war 전쟁이다. in disguise disguise는 위장한 이런
위장에 전치사 인이 붙어서 위장되어 있는, 위장한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부사적 전명구다 이렇게 보시고, 이 위장은 무슨 위장하면 of a sports, 스포츠의 위장, 스포츠로 위장한 가운데에 있는 전쟁이다 이런 얘기죠. 카드 게임을 스포츠라고 표현을 했다는 거, 여가 오락으로 표현했다는 점에서 약간 좀 납득하기는 어려운데, 그래서 위장을 수식해주는 스포츠라는 것으로 위장한 형용사적 전명구 D이고요. 앞은 부사적 전명구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현대의 스포츠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유럽의 축구를 보면, 또 이번에 그 러시안 월드컵 같은 데서도 보면 정말로 전쟁같이 하죠. 총만 안 들었지 무기를 축구 공으로 놓고서 하는 전쟁이었다 이런 생각은 많이 들고요. 그래서 심플한 명언인데, 전쟁은 전쟁이죠. 왜냐하면 사실 여러분들께서 강원랜드 이런 데 카지노에 가보시면 카드 게임을 하다가 거의 죽음에 이르죠. 자살, 경제적으로 완전히 몰락을 해서 실제로 자살에 이르기도 하고, 그곳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실제로 전쟁터라고 보시면 되죠. 전쟁, 정신적으로는 이미 황폐해지고요. 중독이라는 상황 때문에 가정 다 황폐해지고, 일반 전쟁이라면 차라리 본인만 죽고 말 텐데 온 가정이 아주 풍비박산이 나죠. 그래서 역시 카드 게임은 웬만하면 처음부터 아예 멀리 하시는 게 좋다고 보여지네요. 그런 의미에서 그냥 간단히 교훈을 얻으시는 걸로 하고요. Cards are war in disguise of sports. 카드 게임은 스포츠로 위장된 전쟁이다. 보셨고요. Conscience is a mother-in-law whose visit never ends. 양심은 방문을 멈추지 않는 시어머니 같은 존재이다. Conscience, 양심 단어 보시고요. is a mother-in-law. 동양에서는 뭐 시어머니, 시아버지, 시누이, 뭐 올케 이렇게 인간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게 별도의 단어로 개념 지어져 있는데, 서양은 좀 특이하죠. 어머니는 어머님인데 법률적으로 어머니가 된 사람, 가족법 이런 법률적으로 어머니가 된 사람, 그래서 in-law, 그렇죠? 시아버지는 father-in-law, 그렇죠? 며느리 그러면 daughter-in-law, 사위 그러면 son-in-law, 편리하죠. 그만큼 법률적으로 맺어진 것일 뿐, 동양 사회 같이 뭐 장유유서, 위계질서 이런 거 없는 거죠. 수평적인 서양 사회에서 단지 법률적으로 어머니가 된, 그래서 법률적으로 해소가 되면, 이혼 법률에 의해 해지가 되면 더 이상 mother이 아니죠. 그래서 인로 개념으로 이렇게 복합어로서 쓰여진 새로운 단어라는 거 이렇게 보시고요. 여기에 whose는 그 유명한 관계대명사인 거죠. 그래서 conscience is a mother-in-law 한 문장이 끝나고 and her visit never ends. 그래서 and라는 접속사, her라는 대명사가 한데 뭉쳐진 걸 우리가 이제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her가 이 문장 내에서는 소유격을 반영하기에 who를 안 쓰고 whose and her visit, 그래서 and와 her를 담은 관계대명사 소유격 whose visit never ends, 끝나지 않는. 그래서 주인동사 is, 종속절 종래의 종동사 ends 각각 보시고요. 그래서 그녀의 방문이 결코 끝나지 않는 그 시어머니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죠. 참 양심 시도 때도 없이 들이닥쳐서 우리의 마음을 간담을 서늘케 하죠. 사실 시어머니도 그렇죠. 시어머니 며느리 집에 불쑥불쑥 참 찾아오면 며느리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것 같기도 하고 그 시어머니 가만히 있다 가시지 않죠. 얘 너는 이렇게밖에 못하니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끊임없이 간섭을 하죠. 그래서 어쩌면 한국의 시월드를 이렇게 잘 반영했을까 싶은 문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늘날 시월드의 세상에서 의뢰 위치에 서 있는 모든 여성들을 응원합니다. 화이팅! 그래서 Constance is a mother-in-law whose visit never ends. 까지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